안녕하세요. 민족주식사관학계의 V쌤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고래를 춤추게 하고 V쌤을 춤추게 합니다. V쌤이 춤을 추면 더 멋진 기법들을 지속 공유 드릴 겁니다. 그리고 주위에 민족주식사관학교를 널리 알려주시면 어디서도 배우기 힘든 고급 기법도 자주 공부 드릴 겁니다. 잠시 자막 영상을 봐주시고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사다난했던 7월 말 마지막 주였습니다. 원래 다사다난이란 말은 1년을 마무리할 때 쓰는 말이죠. 그 정도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는 말인데 지난 일주일이 그랬습니다.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차전지 에코프로 그룹, 포스코 그룹, 그리고 포스코 그룹을 벤치마킹한 LS 그룹까지 이 세 그룹이 전체 시장을 들었다 놓았다 한 시장이었습니다. 이게 수요일 날 상승 하락 숫자인데요. 130개 종목이 상승을 했고 무려 2,400개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수요일은 코스닥 지수가 전부 급락을 했는데요. 에코프로, 포스코 그룹주들은 최고점을 찍고 윗꼬리를 길게 늘어뜨리면서 다음날 추가 하락까지 암시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거의 추풍낙엽이었습니다.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의 분의 1도 되지 않은 하락장이었습니다. 자, 그럼 목요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목요일 날 상승 하락 숫자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상승이 상당히 많았죠. 2,000개, 하락이 한 500개 정도였습니다. 코스피는 약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역시 큰 폭 하락하였으나 시총이 크고 그동안 수급 블랙홀이었던 에코그룹주, 포스코 그룹주들의 하락 때문에 코스닥이 급락을 한 겁니다. 다른 2차전지들까지 동반 하락했지만 그동안 이 수급 블랙홀에 의해서 하락을 거듭하던 다른 섹터 모든 종목군들은 상승의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지수 하락과는 상관없이 상승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금요일은 역시 보시다시피 상승 종목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상승 종목이 2,000개 이상, 하락 종목이 한 500개 정도. 금요일은 포스코 그룹, 에코 그룹주들도 2일 긴 음봉을 주고선 반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자금이 다 몰린 게 아니라 다른 쪽 섹터 종목들한테도 자금이 배분되면서 다른 섹터 종목들도 반등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3포인트 이상 상승하는 등 금요일장에 맞지 않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저번 한 주 전례 없는 시장이었습니다. 살아남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결국 수급 문제로 인한 하락은 수급 문제가 해결되어야 다시 반등이 나오는데 금요일을 기점으로 그동안 얽히고 설켰던 수급 악순환고리는 어느 정도는 안정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지수를 본다면요. 코스피 주봉인데요. 코스피는 주간 변동폭이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2.5포인트 정도 보합 수준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코스피는 제 차트는 항상 말씀드리듯이 핑크선은 60선이고요. 녹색선 옅은 선은 20선이고요. 하늘색은 120주선인데요. 요 20주선에서 120주선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박스권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수로 얘기한다면 2520에서 한 2700, 이게 8월 달까지도 이런 움직임을 줄 수 있습니다. 코스닥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고 높을 때가 2.33포인트 높았었고요. 저가일 때는 마이너스 6.06포인트까지 빠졌었습니다. 그러면 진폭이 8.34%, 8.4%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롤러코스터 장이었습니까? 2차전지 대형주의 수급 문제가 꼬여서 이 체감지수는 더 심하게 느껴졌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현상은 이제 지난주 금요일로 어느 정도 마무리된 듯 보입니다. 일단 주봉 120주선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요. 2차전지 대형주의 움직임에 따라서 지수가 롤러코스터를 탈 가능성은 어느 정도는 존재하지만 지난주처럼 등락폭이 크지는 않은 상황에서 일정 기간 정도 횡보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수는 반등과 하락을 반복을 하겠지만 대형주들이 이제 서서히 좀 하락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다른 섹터 종목들이 반등을 하면서 횡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이 대형주들이 급격히 하락을 하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고점에 물린 개미들이 자포자기하고 존버를 해서 수급이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금요일 미국장이 6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이 상승률이 5월달에 비해서 0.8%나 낮았습니다. 3%에 그쳤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연준이 더 금리 인상은 사실상 못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월스트리트 이코노미스트에서도 역시 사실상 금리 인상은 끝났다. 이런 점 때문에 3대 지수가 다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영향이 다음 주에 끼칠 것으로 보이니까 우리 장 괜찮을 겁니다. 지수 문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이 에코프로, 포스코 홀딩스 등에 대해 향후 매수 타점 등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요일 차트들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수요일 날 차트에 왜 털었다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좀 윗꼬리가 깁니다. 고점에서요. 윗꼬리가 이 몸통보다 더 길지 않습니까? 이게 양봉이든 음봉이든. 더구나 또 음봉이면 더 안 좋은데요. 근데 거래량은 사상 최고였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이건 털고 나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윗꼬리가 훨씬 깁니다. 더구나 음봉이고 최고점은 아니지만 상당한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당히 털었다 해석할 수뿐이 없습니다. 에코프로 BM도 보시면은 역시 윗꼬리가 길고요. 음봉이었고요. 사상 최대 거래량이었습니다. 그럼 이 종목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금요일에 살짝 일단 밀렸습니다. 다음 주 초도 일단 조금 밀리면서 출발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두 번 큰 음봉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양봉을 금요일날 줬다는 거는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인데 세간의 중심에 화제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보입니다. 물론 여기서 계속 이렇게 반등 줘서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도 존재하고요. 혹시 반등 주고 반등 줬다가 이 쌍봉을 만들고 하락할 가능성도 있고요. 여기서 반등을 주는 척 하면서 횡보하면서 저저히 우하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가능성 중에서 전고점을 지금 당장 돌파한다. 이 가능성은 극히 적다라고 보이고요. 여기서 쌍봉을 만든다. 이 가능성도 그렇게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올라가는 척 하면서 점진전진 내려올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걸 언제 매수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에코프로를 공략할 것인가? 우선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이 여기죠. 90만 원 부근입니다. 이게 신고가 돌파 지점입니다. 자, 이 지점에서 상당 기간 횡보를 하면서 반등을 줄 수가 있겠죠. 이 지점이 한 지점이 될 것이고 내려온다 그러면 이제 한 81만 원 정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90만 원 정도에서 1차 매수를 하고 만약에 에코프로를 공략한다는 전제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81만 원, 2만 원 정도에 두 번 매수를 해서 기다려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매수를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렸지만 이런 고점 신호가 나오고 나면 아무리 적어도 한 달, 보통 3-4달 이상의 기간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기간 조정은 포스코도 다른 에코프로 형제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를 한번 볼까요? 기간 조정은 에코랑 좀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짧게는 한 달, 보통은 3-4달, 더 이상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는 만약 에코프로와 포스코 홀딩스 둘 중에 하나를 매수한다면 포스코 홀딩스가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이제 2배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승률이 아직 적은 편이고요. 작년부터 리튬 회사로 변신을 도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리튬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합니다. 또한 2030년이 되면 전기차는 지금 아파트 주차장에 100대당 5대라면 그때는 20대 이상이 될 겁니다. 즉 아직 성장기 초입이라는 거죠. 당연히 리튬 수요는 더 부족해질 겁니다. 그리고 포스코는 금년도 9월부터 리튬 생산이 이제 본격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7월부터 상승세가 나온 거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가격은 PBR 0.96 수준입니다. PBR 1이 67만 원, 68만 원 정도죠.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는 매수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철강은 캐시카우로 놔두고 리튬 매출에 따라서 주가 상승 여력이 또 훨씬 더 높아질 것이고요. 회사에서는 2030년 리튬 가격을 30달러로 계산해 갖고 IR을 했는데 보통 리튬 가격을 40에서 50달러로 보고 있습니다. 즉 적게 계산된 거죠.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내년에는 이 포스코 홀딩스는 2차 전지 대표 종목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 기술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돌파 자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갭을 띄우고 돌파를 했지 않습니까? 이 갭을 메꾼다고 치면은 한 55만 원. 여기가 1차. 그 다음에는 어디를 볼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돌파 자리죠. 한 48만 원 정도. 두 번째 매수 타점으로 보이고요. 더 밀린다 하면은 최초의 돌파 자리죠. 44만 원 정도가 매수 맥점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 분할 매수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매수를 하고 기다려 볼 필요는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상당히 괜찮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건 한번 매매를 잘 고려해 보십시오. 지난주 힘든 장이어서 우리 정방도 이제 인증이 많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방 인증 설명이 도움이 많이 된다는 분들이 계셔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니드 BT
한동훈 테마주 대장급입니다. 현재도 매수 가능한 자리입니다. 미래컴퍼니 재료가 참 많죠. 의료로봇 대장주이기도 하고 반도체주이기도 하고 배터리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눌림목에서는 항상 진입 가능합니다. 아직도 저평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여러 번 설명드렸던 AI 대장주입니다. 지하이텍 2차전지 장비주 대장급이죠. 지금 잘 눌려 있습니다. 세로닉스 NNF의 최대 주주입니다. 아주 상승하지 않은 2차전지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주도 섹터가 워낙 강해서 다른 테마주들은 크게 형성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몇 개 정도의 주도 섹터를 제외하고 특징 테마가 있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종목이 좀 많다 그러면 주도 섹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종목이 적기 때문에 지수를 끌고 가지 못하니까 특징 테마로 이렇게 넣고 있는데요. 의료 AI 이건 뭐 지금 계속 특징 테마로 많이 나오고 있죠. 앞으로도 상당히 지속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요일 날은 지니너스가 상한가를 갔는데요. 그 전날은 딥노이드가 상한가를 치는 등 이 대장주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JLK도 만만치 않은 대장이고 루니르스는 과거 대장이고 뭐 신테카바이오도 상당히 강한 종목. 이 섹터는 관심을 지속 갖고 봐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HBM3 출하를 시작하면서 내년 캐파를 2배 확보한다는 자료와 SK하이닉스의 자신감, 광대역폭 메모리, HBM 테마 이 여기에 반도체 종목들이 강한 테마를 형성했습니다. 이 테마는 이제 상당 기간 지속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단순 테마를 넘어서서 계속 종목들이 들어온다면 주도 섹터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갔지만 아직도 더 상승 여력이 있는 섹터입니다. 지난주 오래간만에 로봇주들이 움직였습니다. 삼성이 연내에 헬스케어용 웨어러블 로봇 보핏을 전격 공개하고 본격적으로 시장에 개척에 나선다는 소식하고요. 정부의 로봇 산업 혁신 발표가 다가옴에 따라서 로봇주들이 오랜만에 움직였습니다. 이 로봇 테마는 이제 다시 시작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장주는 지속 교체 중이죠. 아주 새로운 테마가 하나 나왔죠. 바로 코로나 관련주들입니다. 코로나 환자들이 대폭 증가한다는 소식, 또 미국 내에서 상당히 더 증가한다는 소식에 따라서 목요일 날 신풍제약이 상한가를 갔고요. CG엔드 16%, 슈마시스도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금요일 날은 다시 하락, 조정을 주었는데요. 이번 주말 끝까지 보면은 코로나 환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대금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한번 잘 봐야 되는 그런 섹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테마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요. 지난주 그 험한 장에서 소개해드렸던 우리 종목들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유튜브에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나우아이비 일요일날 업로드된 동영상에서 소개했던 종목입니다. 지금 1,000원을 찍고 마감은 1,059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월요일날 매수했다 그러면은 매수 단가가 한 1,080원에서 1,100원 정도 되실 텐데요. 약간 하락해 있습니다. 장 영향으로 밀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1,000원을 더 깨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깬다면 뭐 대응해야 되겠지만 깨지 않으면 지금 현재는 홀드하고 추매할 자리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한동훈 테마주, 정치 테마주이기 때문에요. 단중기로 괜찮으리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프로테움특은 일단 3,500 이탈시는 손절이라서 이 손절가를 지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도가 됐습니다. 자, 지금 자리에서는 3,000원을 깼다가 다시 3,000원을 들어올 때 또는 지금 21선이죠. 21선을 돌파한 3,700원을 돌파할 때 여기가 매수 또는 추매 자리로 보입니다. 이게 역시 단중기로 추천을 드렸는데요. 이게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된 종목 아닙니까? 말 그대로 하방 매집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가격대 참조하시면 되고요. 금요일날 장 마감에 좋은 뉴스 나왔죠? 미국 그 학회에 참가한다 그래서 시에 약간 상승했습니다. 지금 보유하신 분은 한번 홀드하고 기다려 보십시오. 1승 우리 상당히 많이 먹었었죠. 이 정도에서 추천을 드려갖고 뭐 지금 유튜브에서는 더 소개 안 드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텔레그램에서 많이 먹은 다음에 이 정도에서 추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장영향으로 대폭 하락했습니다. 정말 이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서부터 보다 그래도 3바닥 자리입니다. 이거는 전고점까지 또 그 이상까지 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또 그것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수익에서는 분할 매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스틸 유튜브에서 소개하고 상당히 많이 지금 이것도 수익을 냈죠. 이 정도에서 소개를 드려서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소개를 안 드렸지만 역시 텔레그램에서 재매수 사인을 드렸는데 하락했습니다. 하락했지만 좀 최바닥 근처에 와 있지 않습니까? 또 쌍바닥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 대장급인데요.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재건주 뉴스가 나오면 제일 먼저 치고 갈 종목들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지금 자리는 상당히 매력적인 자리죠. 뭐 전에 최저점을 건드린다. 이름은 나야 되겠지만 이 최저점 일대에서 들어온 거래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래량이 안 나왔죠. 여기 올라가면서 더 상승을 시키려다가 조정을 주려고 줬는데 장영향으로 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린드먼 아시아입니다. 이것도 역시 뭐 유튜브에서 소개해드린 적은 없고 텔레그램에서 소개해드렸는데 역시 장영향으로 밀렸습니다. 지금 여기 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쌍바닥을 여기서 이렇게 그리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쌍바닥을 만들고 상승할 때 이때쯤이 추매 타임으로 보는데요. 뭐 대략 한 5,000원 정도 지점일 수 있습니다. 이 쌍바닥 패턴을 좀 더 공부하시려면요. 저희 그 민족주식 사관학교에서 업로드한 영상 초급등 패턴, W 패턴의 매수 타점까지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아주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단기로 좀 급등할 수 있는 종목, 그 가능성이 있어서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알맥입니다. 알맥. 신규주입니다. 자동차 부품주이고요. 리비안 관련주 대장주이기도 합니다. 신규주이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는 손절선을 잘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 지키면 이건 어디까지 하락할지 지표가 없기 때문에요. 전체 저점 정도를 갖다가 손절선으로 정하고 가야 됩니다. 이 전체 저점 이후에 반등을 해서 금요일날 거래량도 상당히 늘었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반등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손절선 라인은 이 정도로 정하시고요. 월요일날 시간에 살짝 빠졌기 때문에 살짝 눌렀다 갈지 미국장이 금요일날 좋았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갈지 모르겠지만 보합 근처 전후로 시초가 이하로 매수를 해서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장한가도 한번 갔던 종목입니다. 여기 한번 움직일 때마다 10% 이상씩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당히 힘이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10만 원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고 더 벌이라고 보면 11만 원, 2만 원도 보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그 정도 목표가를 본다고 마냥 기다리다간 요즘 장이 또 변화무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익 예산 항상 분할 매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는 분 중에서요. 텔레그램에 아직 안 오신 분들은 텔레그램에서 민족주식사관학교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리딩도 받으실 수 있고 뉴스 같은 것도 받으실 수 있고 여러 가지 자료에 관한 것도 받으실 수 있고 아주 좋습니다. 들어와 보세요. 무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은 고래를 춤추게 하고 부의샘을 춤추게 합니다. 또 주위에 널리 알려주셔서 구독자가 많아지면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비법까지도 공개 드릴 겁니다. 지금도 몇 개 공개됐죠. 또 시간 나시면 아까 위에서도 말씀드렸죠. 초급등 패턴, W 패턴, 매수 타점까지라는 영상 급등주 찾는데 도움 많이 받으실 겁니다. 꼭 한번 보세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